자,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데스크탑 수리를 하고 있는 기사한테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면 이거를 제대로 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버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기점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과속화된 거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질소 배출을 저감해주는 불법 장치를 장착해서 미국 환경보호청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게 들통나게 되면서 폭스바겐이 내세우던 클린 디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 후로는 가솔린 차량의 질소 배출량까지 재검토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화석 연료를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모는 사람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거다, 뭐 이런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생산에 꼭 필요한 특허 기술들을 전부 다 오픈시켜버렸어요. 특허로 인한 기술의 독점이 전 세계 산업 발달에 저해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은 전기차가 아니라 미래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특허 기술 공개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청소기 업체인 다이슨까지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예요.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불과 4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대형마트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노동자가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바로 자동차 정비사들의 입지가 바뀌게 되겠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구동 방식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연료를 점화시켜서 피스톤을 왕복시키는 운동에너지로 엔진을 작동을 시키죠.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RPM 수치 또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에서 모터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수리를 하는 방식도 거기에 맞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사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사네,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사는 지금 당장에도 월급 200만원을 받기 힘들 정도로 대우가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직종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도 바뀌면 사장될 게 뻔한 직업을 왜 선택하냐, 뭐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자동차 포럼 같은 데 글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비사 일을 시작했다가 열악한 업무 환경과 그리고 낮은 인건비로 인해서 그 일을 관두고 다른 직종을 선택하신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쩌면 현재 내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정비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현재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차후에 개발될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그런 첨단 기술이 자동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존의 정비사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우버가 전 세계에 진출하면서 각 나라의 택시 기사들의 생계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어찌 보면 지금 시작하는 정비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Institute of Motor Industry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97%의 자동차 정비사가 전기 자동차를 수리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3%의 정비사들은 모두 그 제조업체의 딜러십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정비사들에게는 레드오션 시장이 되었지만, 새롭게 전기자동차 정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완벽한 블루오션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 정비 분야는 레드오션 반, 블루오션 반, 이 중간에 있는 퍼플오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자동차는 300V 이상의 고전압 배터리가 주 동력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하려면 고전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동 원리가 다르니까 정비하는 방식도 다르고 엔진 오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비 방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전기차 정비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으려면 지역에 따라서는 한 달 넘게 웨이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정비사라는 이 직종이 정말 재밌게도 가장 위험한 직종이자 가장 유망한 직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분들도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
원한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정비를 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본 원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랑 비슷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부속품의 종류나 그리고 교체 주기, 정비 방식도 비슷하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추가 정비 트레이닝은 고전압 배터리를 다룰 때 발생하는 그런 안전에 관련된 트레이닝이고, 이게 그 차를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배터리나 모터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전기차 정비 교육을 받은 그런 엔지니어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 정비사분들도 결국에는 전기차 정비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죠. 아무리 요즘 전기차가 대세라고 해도 지금 전 세계에 굴러다니고 있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 차가 전부 다 대체가 되려면 최소한 몇십 년은 걸릴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000년도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만 쓴다는 PDA,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그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데까지 얼마만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시나요? 약 10년 만에 전 세계 휴대폰 인구의 80%가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의 95%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부피가 작은 부품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전압이 충분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전자장비를 차 안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능적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앞으로 2022년까지 50개가 넘는 전기 자동차 모델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자동차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도요타도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최근에는 말을 바꿨죠. 2020년에 전기 자동차 10개 모델을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예요. 기존 차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몇 세대는 초월해버린 것 같은 이런 화려한 디자인, 거기다가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현재의 전기 자동차들은 자동차 충전소의 인프라 문제, 그리고 사고 발생 시의 위험과 수리비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대 주행거리에 대한 제약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호주 유튜버다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의 실정 말고 호주의 실정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호주 국민들의 자동차 구매 심리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EV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는 약 1% 정도로 10%가 넘는 한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호주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인데요. 오프로드가 많은 호주의 아웃백을 여행하려면 아무래도 SUV 같은 4륜 구동 차량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들의 주행 거리 또한 600km 정도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호주를 여행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조금만 외지로 차를 몰고 가도 전기차 충전 시설은커녕 주유소가 50km, 100km마다 한 개씩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전기차를 사면 이 차는 그냥 출퇴근 용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호주 정부도 은근히 국민들에게 전기차를 구매하라, 이렇게 권하고는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처럼 정부 보조금 혜택 같은 그런 제도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늦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가버먼트에서 운영하는 Job Outlook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호주 메카닉의 직업 전망은 향후 5년 동안은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호주에서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조금 더 보급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차후에 전기차 배터리 효율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1회 주행할 때 10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가 계속 나온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호주에서 메카닉 직종으로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평생 직장으로 바라본다면 전기차 정비에 관련된 그런 학과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감사합니다.